저도 이렇게까지 낙폭이 크게 올 줄 몰랐는데 스퀴징이 좀 나면서 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반등이 왔는데 반등 원 지점이 딱 반등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반등 온 라인이 대략 이 라인이잖아요. 떨어졌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저항받고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고점만 살짝 높인 채로 약간 트랩처럼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가 좀 중요한 가격대임을 역시나 알 수 있고, 지나가서야 본 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공부용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고점 찍고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파동이 나왔는데, 이 상승파동이 나왔다가 쭉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여서 조정을 다시 추세가 바뀌었죠. 그 가격대가 이 가격이거든요. 52,000선. 그랬다가 뚫으니까 다시 신고점을 넘기는 가격까지 올라오긴 했었죠. 이번에도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졌는데 올라오려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번에도 또 올라오려다 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깨야 좀 다음에 의미 있는 라인까지는 갈 것 같고, 다음에 의미 있는 라인은 한 이 가격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등 올라가다가 저항 처음으로 받은 자리 떨어지고 이 라인을 깨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왔지만 역시나 다시 신고가로 갱신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떨어진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나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지지를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저항을 받고 내려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격 저항선 면에서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과거 차트를 보면서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추세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는 아마 수익을 조금 보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제 첫 매매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롱을 걸어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뻔한 자리였어요. 지금 4시간봉 차트로 봐서 그렇긴 하지만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요, 되게 뻔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올라간 이후에 채널 형성해서 추세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채널이 형성됐었을 때 채널 방향으로 이렇게 이탈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채널은 없는데, 그러면 채널이 깨지겠죠. 채널이 깨질 때는 채널 방향보다는 역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높거든요. 그 확률이. 그리고 기대값 또한 역방향 베팅을 해야 손절이 짧고 추세를 벗어났었을 때 수익이 크기 때문에 역방향 베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올바른 트레이딩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확률도 높고, 그렇죠? 기대치도 높고, 기대치에 대한 기대값도 훨씬 높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기다렸어요. 채널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추세로 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추세라고 하면 ABC A, ABC B, 다시 ABC에서 라지 ABC로 떨어지면서 채널 하단이 나오면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RSI가 말려 올라가면서 반등이 오면서, 그러면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나오죠.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유의 있게 시간봉 상승 다이버스가 나온 자리라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기다렸던 거는 수렴을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수렴하면 이 자리 안 줘요. 안 주고 올라간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또 걸어놨는데 또 안 돼,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뻔히 보이는 두 자리가 아니었나, 여기랑 여기는 삼각 수렴 자리랑 너무 뻔히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매매는 못했었고요. 아무튼 그랬던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고 공부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올라갈 때 이것도 추세로 올라갔는데 좀 깼을 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이 라인까지는 좀, 그리고 피보나치가 지금 한 382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파동이 끝난 거라고 했었을 때 382까지밖에 못 찍어서 최소한 0.5나 618 구간까지는 갔다가 그러니까 찍고 떨어져야, 오랜만에 방송이라 너무 버벅이네,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점 아주 살짝만 높이고 페이크 형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또 헷갈리는 자리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차트는 그냥 이 정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노려봤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을 이 자리 놓쳤으면 삼각 수렴 기다려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잖아요. 이 자리 기다려보고 롱 받고 수렴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또 기회가 있었던 자리가 한 자리가 있었던 게, 여기 자리가 보시면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졌는데 크게 추세 이탈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으면 추세 이탈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좀 러프하게 그어서 보면 추세 이탈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추세 라인에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채널 추세 하단 자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시간봉이나 30분봉 보면 상승 다이버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또 괜찮은 매매 자리지 않았나 싶고, 또 반대로 숏자리는 넘겼는데 넘기자마자 휩소 형식으로 떨어졌었을 때에는 또 여기 또 하락 다이버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 못 올라간 4시간 봉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여기가 단기 여기서부터 시작한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로 끝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비율 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지긴 했는데 모양이 꼭 임펄스로 떨어지는 거 같죠. 0.5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정호연의 내 세상. 현재 차트 봤을 때 제가 매매하고 싶은 자리는 한 자리가 있긴 해요.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 자리에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방송 키자마자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를 들면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는데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럼 떨어지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지지받고 반등 나와서 반등 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자리거든요. 떨어질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관점, 지지저항 관점에서 이 자리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무작정 여기서 롱포지션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가 조금 더 수렴이 되는지, 뭐냐면 지금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거든요. A, B, C, D까지 나오고 조금만 올라가면 E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고 떨어지면 5% 완성되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느껴지고, 플러스 30분봉 보게 되면 떨어졌었을 때 이렇게 딥급 하락이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상승담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30분봉으로. 그러면 단기 반등 아무리 못 나와도 떨어진 거 파동에 389원까지는 나온다 라고 봤었을 때 한 이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죠. 그리고 이 라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 여기까지, 이 매물대 삼각 수렴 쌓았던 상단까지 갈 테니까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버리지 써서 매매 먹으면 몇 프로 먹을 수 있을까? 약 한 48,500이라고 잡고 여기가 미니멈으로 49,300이면 800달러니까 2%, 얼마 안 되네. 레버리지 10배 쓰면 20%? 아무튼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물대 지지 저항 관점에서 관점, 그다음에 여기 좀 수렴 나오고 있다가 떨어지면 짧게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등 나와야 해요. 나와야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는 거지. 떨어지면 상승 다이버스가 안 걸리는 건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상대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릴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방금 말하다 뭐가 생각이 났는데, 볼륨이 의미 있게 터진 것 같아요. 떨어질 때 볼륨 잘 안 터지다가 여기랑 여기 보면 볼륨 꽤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또 폭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 터진 거 보면 떨어지다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바닥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봤었을 때 저라면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롱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도 하죠.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들어갈 거고, 만약에 나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또는 382 구간, 여기서 만약에 롱 포지션 들어가면 이 구간 또는 382 구간에서 최소한 반익절하고 여기다가 역시장 셋업 걸어서 무조건 수익 보게끔 셋업을 하겠죠. 그래서 복리로 돈을 계속 굴리겠죠.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상승 국면에 있냐 하락 국면에 있냐, 또 장기적으로 또 그 다음 중기적으로 또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딩 할 거냐, 좀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국소적으로 지엽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따금씩은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과거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좋은 거는 비트스탬프 거래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약 한 2012년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했던 거래소였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가장 오랜 그 차트 기록을 볼 수 있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그 브레이브 뉴코인 리퀴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스탬프를 포함해서 과거에 있던 여러 거래소들의 평균 값을, 비트코인 거래 가격의 평균 값을 내서 이제 인덱스화 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인덱스화 시킨 거는데 비트스탬프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거는 2010년 말부터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를 다 기록해 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끝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내가 말만 하면 내영남 시즌 종료 선언, 내영남 신규 고점 남았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고, 심지어 뉴스도 내시는 기자님 있으시던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퍼다 나르는 거야. 본인 자유인데 그 제목만 다각적으로 뽑으면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데 내용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파동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때 초창기부터 이게 몇 년이야? 13년이네요. 2013년 말까지 쭉 이렇게 한 4년간, 3-4년간 올라왔던 게 첫 상승 파동이었던 것 같고, 지금 로그 차트라서 그렇지 이게 가장 큰 파동은 아니에요. 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상승이다. 그 다음에 조정을 또 100달러 때까지 받았었다가 15년도부터 다 아시죠? 17년 말까지
이것도 한 약 3년 정도 되겠네요. 약 3년 정도 또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100달러대에서부터 한 2만 달러 직전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또 한파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올해 연말에 이게 19년도부터니까 19, 20, 21 이것도 거의 3년이네. 재밌네요. 꼭 상승 한 3, 4년씩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3년 정도 상승을 했고, 가격은 이번 상승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3,000부터 약 한 6만 달러대까지 세 번의 상승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아직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는 지금 확실한 건 이게 1파동, 3파동, 5파동 중인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확실한 거는 시즌이 끝났다 안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5파동 중에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즌이 진짜 끝나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로그 차트가 아니고 일반 차트로 봐야 되는데,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반 차트로 봤을 때가 여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주 큼직하게 월봉으로 그냥 파동만 쉽게 카운팅하면 뭐 1, 2, 3, 4, 5 다 나온 것 같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 탑 트레이더인데 15만에서 20만 달러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의견,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시중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의견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끝났다. 딱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5파 국면이었고, 이 5파도 1, 2, 3, 4, 5로 5파가 다 나왔다. 5에 5까지 나왔으면 비트코인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11년 동안 상승했는데 드디어 이제 대단히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라. 갈수록 기업들의 큰 돈이 들어오고, 지금 NFT며 디파이며 또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코인 시장이 활발했던 경우가 있었냐. 이제서야 이제 코인 시장이 세계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이냐. 돈이 빠져나가야 끝이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끝이냐라고 보면서 5파동이 연장될 거다. 뭔 말이냐면 1, 2, 3, 4, 5에 1, 2, 3, 4, 5 해서 최소한 한 15만 달러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냐, 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엔딩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엔딩 아니냐, 결국에 여기가 올라간 게 임펄스라고 보기엔 좀 다소 억지가 있다. 이거는 심플하게 카운팅해서 ABC 파동이고, 그다음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볼륨 감소하고 있고 엔딩 모양이고, 그래서 ABC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선장 세 번 찍고 빠질 거다.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뭐가 가장 정합도가 높냐? 글쎄요. 저도 요새 차트를 하도 안 봐가지고 이제부터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뭐가 맞는지, 시장 상황상 또 차트 분석상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매매하셔야겠죠. 그래서 저의 주관점이요? 저의 주관점은 사실 15만 갈까? 15만 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 지금 알트코인 매수해서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15만 갔으면 진짜 좋겠어요. 뭐 물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 벌겠죠? 15만 가면. 근데 객관적으로 15만 갈 확률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제일 낮지 않을까. 안 간다가 아니라 뭐 1번 시나리오의 확률이 한 40%, 두 번째 확률이 한 35%,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가 뭐 한 25면 딱 맞나? 30, 50, 60 맞네요. 이 정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이제 1번, 2번, 3번. 그래서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트 이렇게 분석해서 타점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락 국면이냐 상승 국면이냐 이런 건 정해놓고 투자 및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세 가지 관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본인이 맞다고 하는 그 관점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15만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만 갔다가 떨어져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수익기에 올라가면서도 좀 벌고 떨어지면서도 좀 벌고 해서
이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건데 15만원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가주면 너무 땡큐죠. 근데 어쨌든 너무 욕심 부려서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올라와줘도 너무 해피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서 만약에 여기서 롱포션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손절 라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는 손절 라인 잡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당연히 손절 라인 아마 이 하단 정도 세팅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얘기도 지겹네요. 손절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손절 라인 당연히 잡고 들어갈 거고 TP는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흘러가는 걸 보겠지만 최소 여기 진짜 미니멈 여기고 무난하게 간다라고 하면 382 정도가 아까 여기였죠. 382 라인은 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15분봉으로 봤었을 때 파동이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임펄스냐 ABC냐를 가늠하기가 사실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여기 지금 파동이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수렴이 나오고 짧게 떨었다가 반등이 나오면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확률상 한 70% 확률로 이게 임펄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만 보면 이게 임펄스이기 때문에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뭘 봐야 되냐면 추세를 봐야 되는데 좀 하나 헷갈리는 게 추세 채널이 이게 맞았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러면 좀 파동 카운팅이 이상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동이라고 하면 여기라고 하면 좀 깔끔해져요. 뭔 말이냐면 깔끔해진다는 게 그냥 ABC로 카운팅하면 되거든요. ABC로. 그래서 C웨이브를 그냥 다시 ABC로 카운팅하면 돼요. 이러면 그냥 너무 깔끔해요. 근데 고점을 여기로 본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ABC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고점을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쵸? 이렇게 카운팅하면 이제 이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고점이 여기가 아닌 경우에 여기라고 치면 파동 카운팅은 조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게 애매해요. 파동 카운팅 하기가 이거를 ABC로 쪼개기가 제 눈엔 잘 안 쪼개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카운팅을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잘 안 쪼개져요. 이게 뭐 ABC로 카운팅을 한다 해서 ABC고 ABC다 너무 쉽지 않냐? 명남 야 이거 그냥 딱 봐도 그냥 ABC인데?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ABC에서 A와 B의 C 이게 나왔을 때 이 B가 정체가 뭐냐면 A 파동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A 파동은 작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ABC라는 큰 파동의 세부 파동이기 때문에 세부 파동에 대한 세부 조정이 나온 게 B거든요. 그럼 ABC가 완성되면 ABC 큰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또 나와요. 그랬었을 때 이 B 웨이브, 이 작은 소파동의 조정 파동보다는 이 대파동의 조정 파동이 일반적으로는 더 커요.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걸 ABC A로 카운팅하고 이걸 B로 카운팅하고 C로 카운팅하면 두 번이나 이례적이라는 거죠. 이게 대파동이고 이게 소파동인데 소파동이 대파동보다 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파동과 소파동이 크죠.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이례적이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랑 파동의 크기가 잘 맞지 않다는 게 이례적인 거고 이건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거고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굳이 확률을 나누자고 하면 6대4로 ABC가 맞지 않나. 그래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신고를 갱신하지 않을까 다시.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 0.5구간 한 이 정도 되고 618구간 이 정도 됐었죠. 피보는 직접 찍어보세요. 거기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A, B, C인데 A, B, C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규칙으로 ABC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6이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질까가 40% 정도 될 것 같아요. 확률상 보면. 되게 애매한 확률이죠. 뭐 하나에 배팅을 하기에, 뭐 하나라고 확정짓기에. 그런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 없다. 만약에 내가 어쨌든 상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진짜 상관이 없는 게 여기서 롱포션을 받았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나 이대로 오르나 어쨌든 반등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구간 수익 구간은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죠.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건 반등 나왔다가 쭉 올라가건 어차피 이만큼은 확실한 공통 구간이니까 확실한 공통 구간만큼만 내가 아는 몫만큼만 벌자.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면 예를 들어서 5대5라고 봅시다. 여기서 내가 투자를 들어가요. 굳이 선물이 아니더라도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져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 몰라. 이러면 현명한 판단은 뭐예요? 존버하는 건가요? 여기서 파는 건가요? 당연히 기대값은 여기서 파는 거예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기대값은 이게 제일 높은 기대값이에요.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인데.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가격에 들어가서 올라가더라도 잘 사는 것보다 파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그 초보 투자자들이. 그래서 수익을 꾸준하게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내가 삼성전자 매수해서 인생 대박, 내가 한 번 제약바이오주 매수해서 인생 대박을 내려고 한탕주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크지 않더라도 10% 20%씩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복리로 수익을 계속 불려가는 게 사실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한방 인생 대박을 노리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는 자신이 있고 그럼 여기까지만 벌고 다음에 또 벌면 되지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제가 늘 매매하는 방식이죠. 매수하고 정 매도하기 아쉬우면 반만 익절하고 반 홀딩 했다가 떨어지면 본절에 걸어서 그냥 반 익절한 걸로만 수익 본 걸로 그냥 복리로 불리고, 판 익절하고 반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주면 땡큐고 그럼 여기서 크게 익절하고, 이게 가장 그래도 멘탈에 타격이 안 가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예전에 과거에 말했었죠. 반익절 반본절 하는 전략이 참 괜찮은 전략 같다.